자, 원방 갑시다. 자, 먼저 판서노트부터 좀 꺼내주시고요. 원의 방정식을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3학년 거 복습부터 좀 보고 갈게요. 중학교 3학년 거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원의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부터 좀 적어야 되는데 저거 쓰다가 부러지겠다.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 단원인데, 자, 3학년 2학기 때도 우리가 원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곧 시험을 보겠죠? 올해. 혹시 어떤 거 있었는지 좀 기억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네, 다음.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원과 현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호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현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중1 때 배우죠, 걔는. 그죠? 부채꼴 배우면서 그거는 중1 때 배웠는데, 아씨, 오늘 좀 많이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력하거든요. 원이 많이 나오니까 원글이 오늘 좀 많이 다사다난할 것 같은. 대충 보자. 이 정도면 됐어. 자, 여기서 두 개의 점을 잡아요. 두 개의 점 잡고 이렇게 쭉 그는 거, 얘네들이 현이죠. 그죠? 자, 그리고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이렇게 현의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수선을 하나 그어두면요, 이 현은 수직 2등분이 되는 거. 그래서 중심에서 현의 수선으로 그었을 때 현은 2등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점까지 이만큼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현까지의 이 거리를 D라고 하고, 그 다음 현의 절반 길이죠. 걔를 L이라고 둔다면 피타고라스 공식이 성립하면서 R제곱은 L제곱 플러스 D제곱이라고 하는 애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얘를 왜 하냐? 우리 원방을 배우고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 이런 현이랑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긋게 된다면 얘는 수직 2등분이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원과 현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원주각이랑 중심각이랑 어떤 관계가 있었나. 원주각과 중심각. 두 개에 대한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또 원인. 오늘 하루, 망했다. 원 그리기 진짜 너무 힘들어. 그리기가 원이 제일 힘든 것 같아. 이쯤 하면 됐어. 자, 여기도 중심이랑 임의의 두 개의 점을 그어서 부채꼴 모양으로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여기에 두 개의 점 찍어놨던 거랑 같이 있는 거죠. 자, 원의 중심과 이루는 각도를 2세타라고 한다면요, 원 위에 있는 점을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이만큼의 각을 원주각이라고 하고 얘는 세타라고 하는 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주각이라고 하는 애는요, 원의 중심이랑 이루는 각도 중심각의 2분의 1배다. 중심각의 절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반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반원의 원주각은 얼마죠? 반원의 원주가 몇 도? 자니?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얼마일까요? 그쵸? 90도죠?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90도가 나오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이야. 90도짜리가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원의 지름이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저기 빗변이 지름이다 라는 걸 찾고, 그 다음 외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원주각이랑 중심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3번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보도록 할게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럴 수 있다.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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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씨. 아 왜? 좀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여기에 접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는 삼각형을 하나 보시죠. 얘를 A, B, C라고 둡시다. 자, 이때 이 접선이랑 이 삼각형이랑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얘네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현이잖아요. 그죠? 이때 여기 이만큼의 각도를 알파라고 한다면 쟤랑 동일한 각도가 존재하죠.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이 각도가 알파라고 하는 애로 동일하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얘 증명하는 거는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가지고 와서 원주각 같고요. 여기 있는 각도가 90도네요. 보여줄까? 보여줘야 되나? 알지? 보여줘야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얘를 이 삼각형 B를 이만큼 가지고 와서 직각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이 직각이 되게끔. 그러고 나서 얘랑 이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도도 90도죠.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 요만큼의 호에 집중 한번 해보실까요? 이만큼의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얘예요. 이만큼이 세타라고 하는 원주각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알파라고 하는 각도는 90도에서 세타만큼 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리 좀 적어 놓을게요. 90 빼기 세타다. 자, 근데 여기 보라 색깔의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또 있거든요. 이만큼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세타라고 하는 각이 있고, 얘가 90도였잖아요. 직각삼각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 또한 90 빼기 세타가 되면서 얘랑 동일한 거죠. 그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였고요. 다음, 여기 있는 이만큼의 각도를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각도도 베타입니다. 동일하게 증명이 가능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점을 하나씩만 더 잡을게요. 얘가 Q, 얘가 P 라고 잡으면은 각 BAC라고 하는 거 얘하고요, 각 BCQ라고 하는 게 서로 같고요.
그 다음은 각 ABC라고 하는 애가 각 ACP랑 같다. 이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두 개의 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바로 밑에다가 5번도 적을 거라서 얘는 조금만 작게 적을게요. 오,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 작게 그리니까 잘 그리네. 미안. 자, 두 개의 현이 있습니다. 각각을 A, B, 그리고 여기 C, D, 여기 교점을 P라고 두겠습니다. 자, 얘는요, 선분 AP 곱하기 선분 PB라고 하는 애가 선분 CP 곱하기 선분 PD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선들, P로 나뉘어졌잖아요. 요만큼 곱한 게 요만큼 곱한 거랑 동일하다로 계산이 됩니다. 얘는 닮음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만들면은 얘네들 막꼭지각에 얘네들 원주각이 되면서 서로 닮음이 돼요. 그래서 닮음비에서 나오는 그 공식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접선과 할선이라는 거예요. 접선과 할선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얘도 원을 계란이 됐는데, 여기 점 P, 원 밖에 있는 점 P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에 딱 접하게 접선을 하나 그어요. 그리고 임의로 원을 통과하는 이런 할선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A, 얘를 B라고 둔다면 이때 어떤 성질이 만족을 하게 되냐, 선분 PT의 제곱은 선분 PA 곱하기 선분 PB라고 하는 애, 얘가 성립한다를 배웠었어요. 이게 중등 과정에서 배웠었던 원에 대한 성질들입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다 기억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심지어 여기 있는 공수2에도 이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냐? 아니요, 나와요. 문제에서 이걸 적용해서 푸는 게 나와요. 근데 안 알려줬잖아 라고 하기에는 너네 중등에서 하고 왔잖아.가 고등수학이 싸가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했었던 것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좀 보고 갈까요? 이 원이라고 하는 애가 뭐예요? 원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동그라미요. 아니요. 개초딩이고요. 원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원이라고 하는 애는요, 한 점이 있을 때 이 한 점, 얘를 A, B라고 둘까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진 점의 자취를 의미합니다. 점의 자취.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원이 뭐니? 동그라미요. 하지 마. 진짜 그 개초딩이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냐? 아, 원이요. 점이 있는데 그 점을 A, B라고 둘게요. 거기서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진 점의 자취를 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은 완벽한 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원이라고 한다면 저기 있는
정의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점의 자취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직선을 할 때 계속 자취 방정식도 몇 번 세웠었잖아요. 그죠? 이 자취를 할 때 점 P라고 하는 애를, 이 점을 점 P라고 둘 텐데, 이 점 P라고 하는 애 좌표를 x, y로 둘 거다. 그러고 나서 방정식을 세울 거다. 그게 자취 방정식의 공식이었죠. 방법이었죠. 그래서 한 점에서 일정 거리 r만큼 떨어진 점들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적어 보자고요. 이 점에서 a, b라고 하는 거까지 거리 공식 알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잖아.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얘네들이 x, y라고 하는 임의의 점에서 a, b까지 거리가 되는 건데, 이 거리가 r이라고 하는 애로 동일합니다 로 적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하게 되면은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이 등장하고요.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어떤 a, b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a, b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거리가 r인 애들을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거리가 r이 되는 점들을 전부 다 찍어 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그걸 우리가 원이라고 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 편에서 각각들을 0으로 만드는 값들이 있죠. x는 a고요, y는 b가 됩니다. 즉 a, b라고 하는 애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r제곱짜리인데 여기서의 이 r이라고 하는 애는 반지름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표준형이 있다면 일반형도 있겠죠. 전부 다 전개시키면 일반형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전개 한번 시켜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나는 이렇게 적을 거야. x계수를 뭐 마이너스 2a로 뭐 전개하셔도 되지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얘는 일반형이라고 해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일반형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원의 중심 정도는 바로 파악할 줄 아셔야 된다. 자, 원의 중심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각각들 제곱을 0으로 만드는 x값, 0으로 만드는 y값이 중심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라지 ax, 라지 by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다 생각했을 때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필요하고요.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바로 중심은, 이 중심이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로 바로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중심 정도는. 다음은 반지름인데요. 반지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해요. 정확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식에서도 뭐 반지름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얘네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다 생각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에다가 루트를 씌운 다음에 2로 나눠준 거, 얘가 반지름입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형에서도 뭐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당연히 얘를 보고 그냥 바로 중심은 찾을 줄 아셔야 된다. 반지름까지 알고 있으면은 뭐 더 좋죠.
이게 원의 방정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배운 이유, 원방까지 끌고 오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나온 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의 방정식에 있어서요, 원의 방정식이 성립할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원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었잖아요. 그죠?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점이 필요했어요. 두 개의 점이 필요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원. 이 원을 결정할 때는 세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세 개의 점으로 원을 결정한다. 어떤 원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개의 점 잘 생각해 보면 삼각형이에요. 결국 외접원이죠. 그죠? 그래서 세 개의 점으로 원을 하나 딱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x제곱이랑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개수가 동일하다. 근데 이 개수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돼요. 다음 x, y라고 하는 항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의 방정식이 돼요. 잠시 다른 이야기로 조금 끌고 와서 본다면, 지금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 있어서 이런 애들을 좀 가지고 올게요. 자, 이런 애들이 있을 때 먼저 첫 번째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가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원이라고 했었죠. 그죠? X제곱이랑 Y제곱이 개수가 동일하면서 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A랑 B가 서로 달라요. A랑 B가 서로 다릅니다. X제곱이랑 Y제곱이 개수가 다른 거예요. 근데 부호는 만약에 동일하다고 해보자. 부호는 동일하다. 뭐 둘 다 플러스든지 둘 다 마이너스든지 하게 되면은 얘는 타원이라고 하는 애가 됩니다. 찌그러진 원 있죠? 이런 거. 그래서 x제곱이랑 y제곱 개수의 부호는 동일한데 값은 다르다? 그럼 얘는 타원이라고 하는 애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를 두 개 곱했더니 음수예요. 자, 이 말 뜻이 뭐죠?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부호가 다르다라고 나온다면 얘는 쌍곡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쌍곡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생기네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쌍곡선이다. 자, 다음 A 또는 B 중 한 개가 0이다 라고 나온다. 그럼 얘는 포물선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자, 포물선 많이 들어보셨죠? 저기 있는 y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0이라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애를 찾을 수가 있냐? 얘, 이차함수죠. 얘를 포물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나 B 둘 중 하나 0이다. 그러면은 포물선이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A는 B, 그러니까 A랑 B가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 원이잖아요. 얘는 공수2에서 당연히 배우고 있죠. 얘는 공수2잖아요. 여기에 있는 타원, 쌍곡선, 포물선이라고 하는 얘네들은요,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 기하 과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하 과목에서는 타원, 쌍곡선, 포물선에 대한 방정식까지 깊게 다루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좀 너무 딥하긴 한데 x, y라고 하는 이 항은요, 얘는 회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얘는 회전을 의미하는 거라서 좌표축이 돌아가는 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혀 쓸모가 없지만 그냥 기하 과목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냥 추가적으로 그렇구나, 뭔지는 모르겠네, 그렇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계속 보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 표준형에서요, r제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r제곱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0이 되거나 음수가 돼버리면은 반지름이 0이 되거나 아니면은 허수가 나와버려서 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표준형에서 여기 있는 r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 예제 1, 2, 3, 4, 5번 쭉 풀어보고 다음 개념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는 할만할 것 같죠, 원방. 아닌가요? 네, 미안해요. 말 걸어서. 자, 대표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마이너스 4, 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먼저 중심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중심은 어떻게 작성한다?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제곱에 y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반지름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r제곱으로 작성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쳐서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고요. 다음 4,2를 지나면 뭐라고? 대입해서 만족해야 된다고. 그럼 4,2를 마이너스 4,2 여기다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2를 대입하면은 3의 제곱이겠죠? 얘가 r제곱이 된다. 왼쪽 거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얘는 10입니다. 그래서 r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10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대입시켜서 얘는 10입니다 라고 작성해주면은 얘가 원의 방정식의 작성이 끝난 거고요.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다 딱 보자마자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이다 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대표 예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표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중심과 한 점이 주어진 경우였고요. 중심 플러스 한 점이 주어진 경우고, 대표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자,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다. 자, 그러면 이 원은 어떤 애냐? 자, 일단 먼저 원을 그려줄게요. 자, 원이 있을 때 지름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있는 점이랑 여기에 있는 점이 지금 하나가 8,2고요. 대충 적을게요. 하나가 4,10이래요.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데 얘가 지름이잖아요? 이 중심은 어디 있게요? 두 개에 대한 중점이겠죠. 그래서 중점 바로 잡게 되시면은 얘는 6,6이라고 하는 애가 중심이 됩니다. 다음
반지름은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까지 거리나 둘 중 하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빼서 제곱하면 4고요. 빼서 제곱하면 16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루트 20이라고 하는 거리가 된다. 6,6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0입니다. 원의 방정식 작성하시게 되면은 x-6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20이다 라고 작성해주면은 원의 방정식이 작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름이 양 끝점이 있을 때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다음 예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그리고 두 개의 점을 지난대요. x축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a, 0 얘로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고 반지름이 주어져 있지가 않잖아요. 반지름은 r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x-a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다음은 두 개의 점을 지난데요. 마이너스 3,4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또 2,-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난데 마이너스 3,4부터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 마이너스 3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제곱할 거니까 3 플러스 a 제곱으로 적겠습니다. 더하기 16은 r제곱이다. 얘네들 살짝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전개시켜 놓고 밑에 거 봅시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대입해보면 2-a 제곱 플러스 1은 i 제곱입니다. 얘도 살짝 전개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자, 그러고 나서는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위에서 밑에 거를 빼버릴게요. 빼면은 왼쪽에는 10a 남고요. 25에서 5를 뺍니다. 20은 0.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라고 나오죠. a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둘 중 아무 때나 대입하게 되면요. 위에다가 대입할까요? a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 더하기 16은 r제곱인데 결국 r제곱이라고 하는 데는 17이 됩니다.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시게 되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7입니다.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축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중심 어떻게 잡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y축 위에 있다면 0,b로 잡겠죠? 뭐 0,a로 잡던지. 다음 대표 예제 4번으로 가시죠. 자, 대표 예제 4번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원이 일반형으로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2ay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거. 얘 중심부터 바로 찾아보시죠. 얘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될까요? 이 중심의 좌표는 바로 찾을 줄 아셔야 된다. 네? 예? 중심 좌표요? 5가 아니고요. 왜 박수를 치고 계세요? 중심을 좌표요. 이 일반형에서 어떻게 중심 바로 찾는댔죠? x계수에다가 절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4, y계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2로 나눈 거 콤마 a. 얘가 중심을 좌표로 했잖아요. 기억나죠? 우리 개념 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중심이다. 근데 문제에서 얘가 b,3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3, b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야 된다. a라고 하는 애가 3이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6y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될 거고 얘들 묶어서요. 얘들 묶어서 y-3의 제곱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16이랑 9겠죠. 오른쪽에다가 16이랑 9를 더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은 23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라고 하는 애, R이라고 하는 애는 루트 23이다 가 되겠네요. 맞나? 그 마이너스 2의 y 마이너스 2예요. 예? 예제는 네. 마이너스 2라고. 아, 마이너스 2야? 그렇군요. 얘가 마이너스 2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얘 넘어가면서 27이 되겠네요. 그럼 루트 27이네요. 얘가 R제곱이다. 해서 A, B, R 전부 다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일반형에서 바로 반지름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공식을 먼저 적어 드리자면 2분의 루트의 x계수의 제곱. 그러면은 64. 그 다음 얘 계수의 제곱. 얼마냐? 36. 그 다음 얘 계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4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8인가요? 그러면은 얘가 108이고 얘가 4로 약분을 시키면요 27이 돼서 루트 27이다. 이게 반지름이다.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형에서도 바로 찾을 수는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 밑에 있는 2번 또 보시죠. 2번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건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y 플러스 2k제곱 왜 이렇게 길어? 마이너스 3k는 0이다. 자, 얘 k값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로 바꾸자. x-k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제곱이야. 얘네들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우리가 필요했던 게 k제곱이랑 4거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k제곱이랑 4를 먼저 더해줘. 그 다음 여기에 있던 숫자들을 다 오른쪽 넘기면서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3k가 되는 거지. 결국에는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라고 하는 애가 오른쪽에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 자리가 반지름의 제곱자리잖아요. 0보다 커야 된댔죠. 그죠? 그래서 잠깐 여기로 끌고 와서요. 마이너스 곱해서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1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4 사이에 k 값이 들어가게끔 하는 게 범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대표예제 5번이요. 자, 대표예제 5번 보시게 되면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아까 목이 계속 당기네. 원이 결정될 조건에 점 3개가 있으면 원 하나가 결정된댔죠. 그죠? 그래서 점 3개가 나온 거고요.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표준형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형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일반형에다가요 점 3개를 다 대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점 0,0이거든요. x장 y 자리에 전부 다 0 대입하게 되면은 c는 0이구나를 찾을 수 있고요. 다음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다. 20 빼기 3a 플러스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등장한대요. c는 0이니까요. 자, 그 다음은 2,4라고 하는 애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 식은 10 더하기 a 더하기 2b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온대요.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10이고 b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거를 구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10y는 0이다 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까지 작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점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일반형으로 적으시죠. 그게 제일 편합니다. 알겠죠? 표준형으로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일반형이 가장 간단하게 풀릴 겁니다. 아니면은 중심을 그냥 A, B라고 하는 걸로 잡아요. 그리고 나서 세 개의 점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거리 공식이 다 똑같다로 해서 연립으로 푸셔도 되겠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책 개념으로는 105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얘는 잠깐 10분 쉬었다 하시죠. 잠깐만 쉬었다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다음이고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 y축에 접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분필이시여 제발 동그라미 좀 제발 잘 좀 그려주시옵소서. 두 개 그리는 건데 으악! 네. 하나 더. 이쯤은 됐어. 좋아. 얘가 예? 아쉽게 초코 색깔이 없어서. y축에 있을 때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볼 텐데 먼저 결론부터 좀 말해 놓고 시작할게요. 얘는 절대값의 중심의 x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랑 두 개가 동일합니다. 반지름. 여기도 절대값 씌우자. 반지름의 길이니까. 얘가 결론이고요. 먼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중심을 얘를 일단 x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고 둘게요. 마이너스 a, b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원의 반지름의 크기는 x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a라고 하는 애가 나온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입니다. 로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반지름이 x좌표의 절대값과 동일한 거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애는 c, d라고 한번 적겠습니다. 얘 원의 방정식 x-c 제곱 더하기 y-d 제곱은 x좌표에다가 절대값 씌운 c에 대한 제곱입니다. 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y축이 있다면은 다음은 x축이 있겠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 자, 얘도 결과부터 좀 적고 갈게요. 절대값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과 동일합니다. 또 원 두 개야. 젠장. 또 원이야. 오, 좋아. 여기 하나. 다음. 모르겠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봤을 때, 자, 위에 있는 애를 a, b라고 둘게요. 자,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길이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애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제곱이다 라고 작성해 주면 되고요.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 c 콤마 마이너스 d라고 적겠습니다. c 콤마 마이너스 d. 그러면 중심을 y좌표에다가 절대값 씌운 d라고 하는 애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게 되면 x-c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d 제곱은 d 제곱이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방인데요. 자, 얘네들 결론은 두 가지로 작성을 해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x축이랑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애들은요, 중심이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y는 x 위에 있는 애는 1, 3, 4분면에 있는 애고요. 다음,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2, 4, 4분면에 있는 원이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절대값의 x좌표랑 절대값의 y좌표도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반지름이 돼야 합니다. 1번, 2번이랑 같이 다 들어간 애죠, 얘가. 1번이랑 2번이 동시에 들어간 애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y축. 다음, 얘가 x축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있는 1, 4분면에 있는 이 원, 다음 3, 4분면에 있는 거부터 하나 그리고 갈게요. 조그맣게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1, 3, 4분면에 있는 애들은 중심이 y는 x 위에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a, a라고 두고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라고 둘게요. 그리고 나서 이 중심이 y는 x라고 하는 거 위에 있다는 거죠. 중심이 a, a니까 당연히 y는 x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반지름을 봐도 반지름의 길이가 a라고 하는 애다. 그래서 제 1사분면에 있는 이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 x-a제곱 더하기 y-a제곱은 a제곱이다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다. 3, 4분면에 있는 애 원의 방정식 작성하면은 x 더하기 c제곱 y 더하기 c제곱은 c제곱이다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탄! 아버지 원을 그려줘. 미안해. 야, 참. 으아, 타원이 될 뻔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잡을 텐데 얘는 마이너스 b, b라고 하는 애로 잡을게요. 다음, 여기는 좀 크게 그리자. 할 수 있다. 여기 잠깐만, 하나, 둘, 셋,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하나, 둘, 셋, 여기 떨어지고, 여기 네 개의 점을 딱 지나게끔 완벽하게 그려보는 거야. 가보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자, 아니다. 젠장! 이런. 몰라. 대충 그려. 몰라.
여기에 있는 거 중심을 잡겠습니다. 얘는 d, 마이너스 d라고 하는 애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의 방정식 x 플러스 b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제곱은 b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애 나타내는 거 x 마이너스 d제곱 더하기 y 플러스 d제곱은 d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지금 이 4분면을 지나는 이 원들은요,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 위에 중심들이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x축, y축 접하는 애 봤고요. x랑 y랑 동시에 접하는 애까지 본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이고요. 동시에 접한다라는 거는 절대값 x좌표, 절대값 y좌표, 절대값 반지름이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얘가 진짜 욕이 나겠어요. 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없거든요.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물론 있겠지? 있을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없는 거야.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접하는 원을 봤고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Bless you. 왜? 자, 대표유제 6번입니다. 자, 대표유제 6번으로 가시게 되면요. 지우기 너무 아깝다. 야, 사라져. 안 돼. 너도 사라져. 너는 힘들었으니까 조금만 더 남아있어라. 대표유제 6번으로 갑시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x-1제곱 플러스 y-2제곱은 9다. 얘 중심이 똑같대. 얘 중심이 1,2죠. 그죠? 바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중심이 1,2라고 하는 애인데, 지금 얘가 y축이 접한데 반지름 길이 얼마야? 눈으로 대화하지 마시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고요. y축이 접한대요. y축에 접한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어떤 애랑 같아야 돼요? x좌표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그래서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1이네. x-1제곱 더하기 y-2제곱은 1이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원방 작성 끝났다. 다음,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x 위에 있대요. 그럼 중심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 2t, 마이너스 t라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1을 지난다라는 거는 대입해서 만족해야 된다는 거. 다음, x축에 접한대. 그럼 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t.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돼야 된다. 자꾸 낙수만 쳐. 일반은 대답 안 해요. 저 일부러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유를 기다리고 있는 맨날 내가 했잖아. 자, 그래서 원방 작성해 보시게 되면 x-2t제곱 더하기 y 플러스 t제곱은 t제곱이다 라고 작성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1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해서 싹 다 전개해서 만족시키는 t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전개합니다. 4t제곱 플러스 꺼였다. 잠깐만, 12t 맞지? 저기서 맞아요. 자, 다음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 y제곱이 아니지 1이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은 t제곱이다 라는 거고, 얘네들 사라지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시면 4t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10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인수분해 되죠? 2, 2, 5, 2 4, 10 하면 14 되죠?
그래서 t가 봤을 때 이 t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5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좌표가 2t, 마이너스 t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5, 2분의 5라고 하는 애 하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저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시면 마이너스 2, 1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각각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됐죠?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애들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좌표 평면에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여기 위에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3,1을 지나야 돼요. 마이너스 3,1이라고 하는 점은 대충 이쯤 있다고 봅시다. 그림 너무 잘못 그린 것 같은데? 그러면 요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다음은 여기에도 하나가 있겠죠? 아유, 진짜. 그래서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가 얘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얘가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상황은 이렇다는 거고 원의 방정식 작성하고 문제 끝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5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은 4분의 25다. 이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제곱은 1이다 라고 나타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이 되겠고요. 얘가 두 번째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 x 위에 있다. 중심 저렇게만 잡아주시면 원방 작성하면서 전부 다 문제가 다 풀리겠죠. 여기 보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죠? 그림이.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대표 예제는 다 끝났는데요. 잠시 앞으로 좀 돌아오시죠. 106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하나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자. 아이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애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좌표 평면은 위의 두 점 A, B에 대해서 어떤 점 P라고 하는 애랑 A까지 거리, P라고 하는 애랑 B까지 거리가 M 대 N으로 되는 애들의 자취를 모아놓은 애예요. M 대 N이 되도록 하는 그때 자취를 모아놓은 게 원이 되는데 그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자, 예제가 있거든요.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0이고요. 다음 B라고 하는 애가 5,0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리고 각각 떨어진 거리 B가 1대 2로 떨어져 있다. 이 점 P라고 하는 애가 나타내는 도형을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좌표 평면에서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1,0 얘가 A라고 하는 점. 다음 B라고 하는 애는 여기 있다고 치자. 5,0이다. 얘가 B다. 떨어진 거리가 1대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A에서부터 1만큼 떨어지고 B에서 2만큼 떨어진 애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 자체는 지금 6을 1대 2로 나눠 가지기 때문에 1,0이라고 하는 점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 1대 2인 애들을 다 찾아보게 되면은 제발. 망했다. 원이야. 계란 아니야.
원이라고 보자. 자,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계란 같은데. 진짜 원 같아. 와, 우와, 너무 착하다. 리오는 너무 착한 애야. 진짜 완벽해. 네. 자, 그 다음 여기서 1만큼 떨어지고 여기서만큼 2만큼 떨어진 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야 되냐? 이만큼이 6이잖아요. 근데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이만큼 길이도 6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7,0이라고 하는 애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 거고요. 얘네들 자취를 구하시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봐서 직관적으로 그러면 지름을 양끝점으로 하는 점의 좌표를 찾았네, 중심이랑 반지름을 알겠네 해서 방정식 작성하셔도 되는데 아마 이렇게 찾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른 점, 이게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이거 아니고는 어떻게 찾을 거냐, 점 P라고 하는 애 자취잖아요 결국, 그지? 그래서 성분 PA부터 먼저 찾아보자고요. 성분 PA라고 하는 애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해서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고요. 그 다음 성분 PB라고 하는 애, 얘는 x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여기도 루트한 거죠. 얘네 두 개의 비율이 1대2라고 나타내진 거고요. 루트 없애려고 저기 비례식 풀고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에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5제곱 플러스 y제곱입니다 로 계산이 돼요. 자, 이제 다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싹 다 정리해서 전부 다 왼쪽으로 몰아 넣은 다음에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얘가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다 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얘 1,0 마이너스 7,0 잡아놨어요. 두 개의 중점이 마이너스 3,0이죠. 중심이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4만큼 떨어졌어요. 반지름이 4가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 점을 딱 고정시켜 놓고 m 대 n으로, 얘네들을 m 대 n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점들을 봤을 때 걔네들이 자취를 보면은 원이 된다. 그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근데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점 P라고 하는 애, 진짜 PA,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찾은 거예요. B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찾았어요. 그냥 이 거리가 m 대 n, 즉 1대2다. 그냥 얘를 푼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름이, 아폴로니우스, 쟤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수염이 있을까? 머리가 복슬복슬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쫄지 마시고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거리 공식으로 원 도출하시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쭉 넘어갈게요. 12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거고, 우리 100문제 풀었던 것들 고치고, 그거에서 질문할 거 질문하시고, 책에서도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고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원방에서 두 번째 단원이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이름이 좀 길어요. 자, 얘네들을 볼 겁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자, 두 개의 원이 있어요. 왜 항상 두 번째 원이 삐뚤까? 좀 더 됐어. 자, 왼쪽에 있는 원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둘게요.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원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감마는 0이다 라고 둘게요. 자, 그리고 나서 봤어. 얘네들 그림을 봤더니 두 개에 대한 교점이 있다, 그지? 자, 이 두 개에 대한 교점을 지나는 거는요, 딱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두 점을 지나게끔 직선이 하나가 나오겠죠. 다음 도형은요,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거 원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스킵할게요. 이런 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보다 더 작게끔 이렇게 그려지는 원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이 존재하고 직선이 존재한다는 거다. 그러면 저 두 개의 교점을 지나게끔 하는 그 새로운 도형에 대한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 도형들이 다 어디 점을 지나야 되는 거냐면은 얘랑 얘, 즉 두 개의 원이 만나는 그 점을 꼭 지나야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세울 거냐? 둘 중 아무거나 하나에다가 임의의 k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에다가 k를 곱할 거거든요. 두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그냥 얘 하나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두 번째 원에다가 임의의 실수 k를 곱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베타 y 더하기 감마, 얘는 0이라는 거야. 자, 잘 봐요. 여기에 있는 점을 좌표를 각각 설정했다고 보자. 위에 있는 점을 저기 원방에다 넣으면 각각 0이잖아요. 여기 시계도 봐요. k를 곱했지만 저기 있는 지나는 점을 대입했을 때 얘 0, 얘 0 되면서 만족하죠. 밑에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0, 대입해서 0이니까 0이라는 방정식이 만족되기 때문에 두 개 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가지가 있댔다, 그죠?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원이랬잖아요. k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얘는 직선이 나와요.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한번 보시죠. k에다가 마이너스 1이 대입했어요. 그러면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거는 x, y, 상수, 즉 직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k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새로운 원이 나옵니다.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1 플러스 k제곱이죠. y 개수도 1 플러스 k, 미안해, 다시. x제곱의 개수가 1 플러스 k, y제곱의 개수도 1 플러스 k잖아.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개수가 두 개 똑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원이라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이미 한 점이 주어질 거예요.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여기 점을 하나를 주어질 거야. 이 점을 C라고 하는 점이라고 할게. 그러면 그때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저기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때 K 값이 나올 거거든요. 그 K를 찾아서 원의 방정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대표 예제로 넘어갈게요. 영차. 대표 예제입니다.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5y 플러스 7은 0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이 있고요.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다. 얘의 원이 있습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직선은 둘 중 아무거나 하나 그냥 빼면 되는 거거든. 앞에서 뒤에 거를 빼볼게.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
a-3x. 다음 얘 뺐으니까 마이너스 3y. 얘 뺐으니까 플러스 8은 0 이라고 하는 직선이 나오죠.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대. 지나면 뭐다? 대입해서 만족시켜라.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6 플러스 8입니다. 얘는 0이다. 정리하게 되면요. a는 2고 5다. 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또 있죠. 그게 대표예제 8번에 있거든요. 대표예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원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애랑, 아유 길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고 0,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한 점이 정해지면서 딱 하나의 원이 된다. 왜? 교점 두 개잖아. 두 개의 점, 세 개의 점이야. 세 개의 점이면 원 딱 하나 정해진댔지.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계산할 거냐? 둘 중 이미 하나의 원에다가 k를 곱해요. 나 얘가 간단해 보여서 얘 k 곱할 거거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y 더하기 2라고 하는 거에다가 k를 곱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거. 얘가 두 원이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 되는 거고요. 0,2를 지나니까 대입할 거예요. x에다가 0, y에다가 2 대입하게 되면요. 0 더하기 4 더하기 0 빼기 4 더하기 2 더하기, 아우 힘들어, k에 0 더하기 4, 0, 3. 아우씨. 그러면 얘가 그냥 k가 나오네요. 얘는 2가 나오네요. 2 더하기 k는 0이다. 즉 k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입니다. 가 나오고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원방을 다시 한번 쭉 다 정리하게 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원방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 식이에요. 여기에 이미 k, 어떤 하나의 원방에다가 k를 곱한 식, 제가 핵심인데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직선이 나오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방이 나온다. 알겠죠? 그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그 숙제해온 거 한번 쭉 고쳐볼 거고요. 질문할 거 질문하실 거고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